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과 함께 수학교육학 공부하게 될 해커스 임용의 신은주고요. 먼저 2, 3월 강의는 여러분 수학교사학습 이론, 그래서 수학교육학 신론으로 공부하신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면 2, 3월 지금 이제 우리가 1월 말에 개강을 했죠. 그래서 수학교육학 신론, 거기서 그리고 우정호 교수님 책 뭐 수학습 지도원리와 방법이라든가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같은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제 교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5 대비 수학교육학 수학교사학습론 해서 이 강의 교재를 주 교재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뭐 신론 2, 3 뭐 이렇게 공개 강의로 나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신론 2, 3가 이제 예비교사보다는 현직 교사 위주로 2에서 이제 버전 약간 더 추가된 게 3거든요. 근데 신론 2나 3는 수학 그 현직 교사 위주로 좀 교사 교육 쪽으로 만든 책이에요. 원래 주안점이. 근데 이름을 이제 15년? 16년 정도의 이름을 아니 한 17, 18 그때 수학교육학 신론 2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이제 현직 교사 위주로 이름이 그 책 제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 3를 마치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임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제 교재에 넣기 때문에 그 책을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론에서 프로이덴탈 강의를 오늘 라카토스 구성지 할 건데 이론을 하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이 이제 1과 2가 있는데 2는 5월에 강의를 하게 되고 1이 각 이론마다 기출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별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만 외우면 여러분이 임용고시 기출문제 한번 보셨죠? 제가 그 설명회에서도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다 지문이 교사-학생 대화라든가 뭐 교사들의 대화라든가 수업 계획, 지도안 그렇게 다 수업 실제에 대한 내용이죠.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업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이 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라카토스 이론이 적용된 교과서를 분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론만 암기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수학교육학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갖고 이론을 같이 적용해서 교과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 3월에는 라카토스 이론을 했으면 교과서 분석을 몇 개를 이제 여러분이 모든 교과서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제 주교재에 실으면서 강의 시간에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학부 때 혹시 수학교육학 신론 안 배우신 분은 이 교재를 사셔가지고 한번 제 강의 때 들어오기 전에 예습으로 한번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있고 한 번 이상 읽으신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바로 제 주교재만 예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거는 학부에서 배우는 학문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용고사를 위한 시험을 위한 수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 교재 두 것만 보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2, 3월이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그게 2022 교육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임용고시에도 2022로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도 당연히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4월에는 3주 동안 개정교육과정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요. 근데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성취 기준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각 영역마다 6대 영역, 수학 내용 영역마다 그 어떻게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학생이 성취해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그거를 다 해설해 놓은 내용들이 있죠. 교육과정 해설서에 그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 교사용 지도서를 다 분석해서 교재를 만든 게 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3주 동안 강의를 하게 돼요. 전체적인 교육과정 2022에 대한 내용을 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수로 가지고 계시고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내용을 근데
이제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는 2022가 안 나왔잖아요. 개정에 맞게. 그런데 이 내용이 다 2022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여러 교과서를 다 찾아서 제가 만든 교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주 동안 개정교육과정을 특강을 공부하시게 되고 5, 6월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학부에서 왜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라는 김남희 외 교수님 6분이 쓰신 책으로 배우셨거나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으로 안 배우신 분은 예습할 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런데 이 교재가 이 6분의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의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남희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변수로 서울대에서 박사 논문을 쓰셨으면 이 책의 대수 챕터에는 김남희 교수님의 논문이 요약돼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비교사로서 마찬가지로 보실 부분과 안 보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갖고 제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올해 개정은 하지 않고 작년에 나온 책 가지고 학교수학 교재연구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이 그 6대 영역 있죠? 수학연산부터 확통까지 각 영역마다 이론을,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우정우 선생님 책에 있는 필요한 내용도 다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수학연산 기출문제, 뭐 대수에서 배우면 대수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교사형 지도서, 수업 실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교사 학생 대화, 뭐 지도안, 예비교사들의 대화, 학생들의 대화,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업 상황을 다 실제로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론을 다 배우고 뭐 수업 교과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바람직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그러니까 수학교육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앞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보증 못하지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한두 문제만 나오면 못 풀지만 수학교육은 그렇지 않으니까 고득점을 받으면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들 많아요. 학생들이. 하지만 수학교육학이 다 모든 이론을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제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가르친 경험으로 만든 교재니까 제 교재,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취합을 해서 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 논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비교사로서 아셔야 되는 내용만 여러분이 핵심만 하고 남은 시간에 전공 수학 문제를 풀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작년에 수학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 방법만 잘 알면 굉장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수학교육학은 22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론, 교과서 분석, 기출문제가 다 6월까지.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각 영역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8주 동안 그러니까 수학교육란이라는 게 아까 우리 2, 3월에 배운 거, 교재론이라는 게 여러분이 5, 6월에 배운 거를 뭐 프로이덴탈 문제 10문제, 라카토스 10문제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다 실전 문제를 여러분이 풀고 그러니까 매주 20문제에서 30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이론을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갖고 강조하면서 오늘 프로이덴탈 문제를 풀었으면 핵심 이론을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프린트로 8주 동안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연습이 들어가는데 혹시 몇 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쓰는 연습 하셔도 괜찮아요. 자꾸 써보는 거 답을. 내가 교과서를 분석해서 답을 써보고 그런 연습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7, 8월에 하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수학교육학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전공하고 같이 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이 두 클래스로 나눠져서 수학교육학만 보는 분들은 10주 동안 매회 이제 기입형 2개, 서술 5문제죠. 그래서 7문제를 매회 풀게 되고 1에서 9회까지 채점과 첨삭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날 계속 다 월요일날 강의가 업로드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이제 정면쌤하고 같이 보는 거는 8회 아직 그 예정 이거는 아마 8회 그동안에 8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수교는 대신 이제 인원이 채점만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12월에는 뭐 개정교육 과정에 맞게 이제 2차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보다는 올해 시험이죠. 지금 이제 2차, 다음 주에 있는 2차가 아니고, 그것도 혹시 좀 가능성은 있지만 2022가 반영된다면 이제는 내년에는 완전하게 디지털 교과서로 반영이 돼서 2차 수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커리가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공부 방법을 계속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려요.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니까, 공부 방법이. 그리고 이제 2, 3월 강의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의 계획안 2, 3월에 제 이제 강의 계획에 나와 있죠. 근데 약간씩 뭐 일주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구성지 기출 문제인데 뭐 약간 앞당겨지거나 뒤로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교재 2권 있었죠? 그거 2개를 가지고 항상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제 교재 2개 올해 개정된. 그리고 처음이신 분은 황희정 교수님이 수학교육과 신론만 한번 예습을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세요. 암기는 말고, 암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암기해라, 이 부분은 이해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암기하고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되니까 오시기 이제 수업 듣기 전에 한번 예습으로 한번 전체적인 거를 읽어보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 수학교사학습 이론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론에 있는 그 목차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수학교육 철학 이름은 라카토스하고 구성주의가 되죠. 그래서 앞에 절대주의 철학 얘기가 잠깐 나오고 이제 상대주의로서 기본적으로 라카토스와 구성주의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오늘. 그리고 폴리아의 문제 해결 교육론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폴리아가 주장한 문제 해결에 대한 거, 그다음에 2022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건 뭐 2022 전체적인 거 다 에서 반영이 될 정도로 수학 내용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해서 문제 만들기죠. 프로블럼 포징.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내용. 그리고 수학적 추론으로 뭐 귀납, 유추, 그리고 우정우심 책에 있는 거 제가 다 반영했다 했죠. 은유, 연역 추론, 그런 다양한 추론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수학습 심리학은 이제 순수 수학교육학자로서는 딘즈, 뭐 디너스라고도 하죠. 벨기에 수학자라서 이름이 약간 수학교육자라서 딘즈, 스캠프, 그리고 딘즈, 스캠프, 그다음에 피아제하고 브루너하고 여러분이 오스벨 비고츠키는 교육학에서도 배우셨죠. 그래서 그 6분의 수학교육학자. 근데 이제 그 4분은 교육학자이면서 수학교육에 대한 이론도 썼기 때문에 그 4분보다는 딘즈하고 스캠프가 이제 수학교육학자로서 좀 이론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그 6분의 이론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프루덴탈, 바닐, 그다음에 브루스의 교사학습 상황론, 셰바르의 교사학습 변환론이 현대 교과서나 교사학습 실제 반영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프루덴탈의 수학화 이론, 바닐의 5수준, 기하 수준, 그쵸? 그다음에 브루스도 셰바르의 이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할 거예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공학 평가. 공학 평가는 예전 이제 신론에서는 아직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완전히 새롭게 제 교재에서 만들었어요. 신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7장, 8장은 완전히 예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교재를 가지고 여기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학 해갖고 교육 철학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PPT를 제가 수업을 하니까 이제 더 장점으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단점으로 여러분이 왜 한글 파일로 책을 너무 많이 그동안에 전부 봤기 때문에 한글 파일이 더 좋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일단 한글 파일로 교재를 만들고 다른 교재처럼 보조적으로 PPT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오늘 할 라카토스와 구성주의라는 상대주의 철학이 나오기 전에 절대주의 철학이 왜 무너졌는지 이 사람들의 직면과는 뭔지가 이렇게 표로 딱 신론에 도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복습할 때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습할 때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 예습을 안 한 상태니까 집에 가서 처음이신 분은 신론을 보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제 설명회 때 수학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회 자료가 해커스 제 거기 강의실에 있으니까 한번 그 설명회 합격 설명회 있죠? 작년 12월에 진행한 그 내용도 한번 보세요. 자료도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만들어서 기출분석 다 해놓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다 설명에 써있고 작년 이제 그 기출도 해설해놨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혼자 공부하셨거나 뭐 학부에서 하셨거나 어떤 방법으로 수학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부 방법이 제가 설명한 공부 방법하고 많이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좀 내 공부 방법이 익숙해도 버리시고 제 경험으로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린 그 공부 방법으로 아마 공부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고득점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문으로서 수학교육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쵸? 그거는 학부 때 그리고 뭐 대학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은 무조건 22점 이상을 올겨울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고착화된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을 조금 놓으시고 제 설명회 듣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의하는 거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후회 안 하시고 22점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절대주의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플라톤주의는 뭐 학부에서도 많이 배우죠. 이데아라는 그런 이제 수학적 지식을 이데아로 맞죠. 절대 변하지 않은 완전한 이데아다. 수학에 대한 관점. 이건 증명에 대한 관점이죠. 그러면 당연히 증명이 뭐죠? 수학 내용이 정말 참인 진리성을 정당화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이렇게 학부에서 우리가 계속 증명을 한 게 이런 거죠. 그렇죠? 플라톤주의처럼. 논리주의는 어때요? 수학을 논리의 부분이라고 봤으니까 당연히 수학적 개념도 논리의 개념으로 환원시켰겠죠. 이 수학적 지식이 참인지 확실한지 그런 거는 어때요? 논리가 확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이 되게 논리적인 학문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주의에서 보는 증명이란 것도 뭐냐? 수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왜 연유 추론할 때 P면 Q이다. 가정에서 결론으로 어떤 논리적인 연세를 계속 따라가면서 증명하죠.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을 논리적으로 정말 정당화하는 게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 진리,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아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논리에 있는 많은 공리와 추론 규칙으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참인 거죠. 그런데 어때요? 러셀 패러독스 같은 게 나오면서 무너지죠? 논리주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직관이라는 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해도 직관적으로 영재아들이 증명을 많이 한다는 말 하는 것처럼 직관이라는 게 정말 수학 지식의 근원으로서 논리보다도 오히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관이 시험에 나온 경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따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을 그냥 요 옆에 설명을 써놓고 이게 뭐 직관주의인지 형식주의인지 논리주의인지 그렇게 기입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변형돼서 나오면 서술로 이 절대주의 각각의 증명관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명관 정도를 암기해 두세요. 수학관은 나올 확률 거의 없고 증명관. 그래서 직관주의에서 보는 수학이란 게 뭐냐? 직관적으로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 못해도 직관적으로 영재들이 왜 충분히 증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관적으로 자명한 내가 딱 보면 공리가 직관적으로 자명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신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밝히겠어요? 내가 직관적으로 만들면 돼요. 구성. 내가 막 증명해서 왜 영재아들이
우리가 아는 공리나 공주는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증명을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직관적으로 증명만 인정했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논증은 인정을 안 하고 배제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명자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도 배제시킨 거예요. 왜? 직관적으로 자명하지 못하니까. 왜냐면 직관적으로 자명한 그런 증명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에 해석학 같은 과목은 유한으로 안 되죠? 무한까지 우리가. 근데 무한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무한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무너진 거예요. 구성할 수 없는 논증을 배제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석학 같은 학문이 포기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는 형식주의가 나와서 우리도 약간 이렇게 베이스가 되죠. 수학이란 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대학에서 왜 추상대수 같은 거 배울 때 의미가 배제된 어떤 형식 체계로 조직을 해서 수학이란 게 정말 확실한 학문이다, 모순이 없다, 완전한 학문이다, 그렇게 수학을 봤어요. 그러면 이때 형식주의에서 우리가 추대해서 하는 증명, 어떤 규칙을 따르되 의미를 고려하지 않죠. 그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기호 조작이다. 그러면 정말 연역적 증명은 뭐냐? 너 증명이 뭐니? 모순이 없어야 돼. 완전해야 돼. 그쵸? 무모순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증명이란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괴델, 맞죠? 또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이. 증명도 못하고 반증도 못하는 그런 명제들이 우리 지금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계속 증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수학이란 건 상대주의로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라카토스와 구성주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 철학은 아까 이 표에서 여러분이 증명관만, 수학의 신론이 나올 확률은 정말 없어요. 증명관만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제일 라카토스 철학이 신론이라든가 다른 책에 좀 방만하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핵심만 딱 알고 보면 쉬운데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 방만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배우시고 나면. 그런 말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라카토스가 본 이제 수학관, 수학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이게 주안점이에요, 우리 하는. 그래서 라카토스가 본 수학이란 게 뭐냐? 우리가 이 라카토스가 칼포포라는 과학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과학을 할 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다시 실험을 반복하면서 자기 이론을 확립하죠.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적 지식도 과학하고 마찬가지로 완전 상대주의니까 완전히 확실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학에서 계속 증명하면 하나의 정리가 완성되고 또 증명하면 정리가 완성되고 그렇게 배우죠. 정리의 수가 계속 성장하는 학문으로 배우죠. 근데 라카토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학적 지식의 성장을 증명과 반박의 논리로 설명했다. 요게 이제 일단 핵심적으로 하나. 이 한글 파일에서 이해와 암기하는 부분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암기다. 이렇게 수학적 지식의 성장을 증명과 반박의 논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과학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를 하겠죠? 가설을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맞다 틀리다 반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박을 하면 틀리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수학적 지식이 성장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라카토스의 수학과는 하면 이것만 딱 쓰시면 끝. 수학이란 건 뭐? 내가 추측을 하고 추측을 증명하죠? 그러면 이제 반박하겠죠. 추측, 증명, 반박. 그 세 개. 추측, 증명, 반박의 논리에 따라서 추측을 계속 개선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물론 맞으면 개선할 필요 없지만 이제 잘못되면 증명을 하다가 반박을 받아서 누군가의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인간이 경험에 준하는 준경험 과학이다.
그렇게 해서 준 경험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토스의 수학관. 그러면 증명하는 게 뭐냐? 또 증명관도 봐야 되죠? 라카토스가 말한 증명관 해서 우리 왜 증명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추측을 아까 한댔죠. 근데 그 추측이 잘못되면 반박받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잘못된 추측인지 맞는 추측인지 증명을 해보겠죠. 여러 개의 부분 추측, 그걸 다 부분 추측이 보조정리죠. 보조정리로 분해하는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과학은 실제 실험 기구를 갖고 실험하지만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보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실험이다. 맞죠? 참이라는 걸 확립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반박받아 개선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정리를 증명해서 정리가 참임을 정당화했지만 라카토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측이 참임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추측을 이제 계속 수학적 추측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했던 본래 추측을 부분 추측, 보조 정리로 분해해서 반박.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수학적 추측을 했으면 내가 여기 제일 처음에 추측을 했으면 막 증명을 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반박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힌다는 게 이게 이 증명이 잘못됐는지 이 증명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분해해갖고 보조정리를 만들어 놔야지 반박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추측만 잘못되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증명을 해보면 몇 번째 증명이 잘못됐는지 반박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암기하시면 돼요. 수학관, 증명관. 한 줄, 한 줄.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의 수업 분석하는데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냥 딸딸딸 암기해야 돼. 내용. 라카토스가 말한 준경험주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수학적 지식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이 요거를 그야말로 100% 똑같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수학적 추측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잘못,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시험에는 다 잘못된 게 나오겠죠. 추측을 하면 부분 추측. 그러니까 그게 보조정리라고 그랬죠. 아까 증명. 이게 증명이잖아요. 맞죠? 2단계가 증명. 추측을 이해를 하고 하세요. 추측을 하면 우리 증명하죠? 몇 단계로? 그래서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가 곧 사고 실험이면서 증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추측이 오늘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업 예시를 다 하는데 증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증명을 아예 반박하는 발라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추측이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추측이 잘못됐다고 누가 반박할 수도 있고 증명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추측도 반박받고 증명도 반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 발레와 전면적 발레라는 걸 이따 배워요. 아직 처음에 추측이 완전히 잘못됐어. 너 이거 반박하면 전면적 발레라고 말을 하고요. 증명. 너 증명 2단계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쬐끄만 국소적 발레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추측이 잘못됐는데 증명이 맞을 수 없죠. 얘가 잘못됐는데 얘가 맞을 수 없잖아요.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되게 몇 번째에선가 증명을 하다가 잘못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증명을 검토해야 되죠. 내가 무슨 증명 잘못했지? 증명을 검토해서 증명을 개선을 하고 그거에 맞게 추측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검토해서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딸딸 암기하셔야 돼요. 요 4단계를. 그래서 이 4단계를 이제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이제 여러분이 우리 왜 중1 때 다면체 배우잖아요. 다각형 배우고 다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 뭐 이런 거 이제 정다면체도 배우고 다면체를 먼저 배우고 정다면체 배우죠. 그래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다면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 모든 다면체를 보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육면체 뭐 예를 들어 정사면체 전부 다 꼭지점 모서리 면 V-2 V-2 플러스 F를 해보면 다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추측을 재개하는 단계죠. 아까 여기 썼던 1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야 되죠. 그게 아까 제가 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카토스가 오일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증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PPT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쉬우니까. 1단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육 무슨 정육면체라고 먼저 생각하고 속이 뻥 비어있고 얇은 고무막으로 돼 있어요. 정육면체가. 그래서 걔를 밑에 면을 하나를, 그러니까 우유곽 같은 거 밑에 면 하나를 떼버리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른 거예요. 그래서 펼치면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죠. 그렇죠? 위에 면이 있고 옆에 이렇게 고무막이니까 찌글찌글하니까 그걸 예쁘게 이렇게 펼치면 옆에 면, 내면이 이렇게 있고 밑에 면은 없어지죠. 밑에 면 하나를 뺐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V-F가 2였죠. 아까는. 근데 밑면을 하나를 빼고 위에서 눌렀으니까 면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F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1이 되겠죠. 그게 내 첫 번째 증명이에요. 오일러의.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그림만 보면 요 빨간 건 꼭지점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꼭지점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2단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까 그 1단계 모양에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하나씩 다 추가해서 모든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다. 그러면 어때요? 모서리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엣지가 하나 늘어나면서 면도 하나 늘어나죠. 아까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지죠? 맞죠? 그러면 어때요? 얘는 플러스 1이고 2는 맞죠? F는 또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뿔이니까 하나는 빼지고 하나는 더해지니까 아까 1단계 증명에서 V-F가 1이었죠. 근데 안 변하죠? 걔는. 이해되시죠? 왜 안 변하냐?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뿔이니까 그쵸? 상쇄되고 안 변하죠. 그러면 내 2단계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V-F는 1이 되는 거죠. 2단계 증명에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증명은 뭐냐면요. 이제 이 빨간 게 의미하는 게 뭐 빼라는 거예요. 아까 분할했던 삼각형을 빼버려요. 하나씩 빼요. 여러분이. 그럼 얘를 만약에 빼요. 얘 빼고 맞죠? 그 다음에 얘 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게 요 빨간 거거든요. 요것도 빼버릴 수 있죠? 빼고 다 삼각형을 다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미? 그러면 이제 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 빨간 거를 뺀다면 여러분이 어때요? 요 모서리가 하나 빠지죠? 꼭지점은 다 붙어 있죠? 면 하나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한글 파일의 설명이 뭐냐면 모서리 하나 빠지고 면 하나 빠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그러면 원래 있었던 V-F가 아까 2단계에서 1이었잖아요. 근데 안 변하죠. 또 그대로 있죠. 맞죠? 아까 원래 1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1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빼니까 요 모서리 하나, 면 하나 빠지니까 1 그대로 유지되죠? 이거 하나 빠지고 이거 하나 빠지니까. 맞죠? 그래서 그게 한글 파일로 설명해 놓은 게 요거예요. 하나 빠지니까 어차피 똑같다. 얘는. 그 다음 빼는 걸 요 빨강 보세요. 요 빨강을 뺄 거예요. 요 빨강을 이렇게 딱 빼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는 꼭지점은 하나 빠지죠. 면 하나 빠지고 모서리가 2개가 빠지죠. 그 얘기예요. 요 한글 파일의 얘기가. 모서리 2개, 꼭지 하나, 면 하나. 그러면 또 얘가 안 바뀐다는 거죠. 꼭지가 하나 빠질 거고 모서리는 2개가 빠질 거고 면은 하나가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뿔이 되니까 맞죠? 플러스 2고 마이너스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봐도 내가 했던 증명이 V-F라는 어떻게 빼봐도 이렇게 다 빼는 거예요. 계속 다 빼봐도 계속 얘는 되는 거예요. V-F가 1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증명을 했죠. 1단계에서도 V-F는 1이었고 2단계에서도 1이었고
3단계에서도 1이었고 다 빼고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만 남겠죠. 삼각형 하나 딸랑 남겠죠. 삼각형에서도 V-F가 1이잖아요. 원래 맞잖아요. 삼각형 해보면 맞죠? V-F가 1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삼각형에서조차 V-F가 1이다.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제일 처음에 추측, 원래 면 하나 뺐으니까 면 하나 붙인 V- 모든 다면체에서 이게 이제 이론의 모든 다면체라는 조건이 요 앞에 계속 빠지고 나오는데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내 추측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 파일에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 이제 그 그림을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린 거예요. 추측했죠?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1이라는 거. 부분 추측으로 분해해서 3단계 증명했죠. 지금 이게 증명이죠. 하지만 V-F가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얘도 맞았죠. 얘도 맞았죠. 이제 뭐 해야 되죠? 발레를 찾아야죠. 그래서 너 증명도 잘못됐고 추측도 잘못됐고 반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발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라카토스가 강조한 게 발레고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볼게요. 요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발레에 대한 그 한글 파일 교재 계속 보세요. 그림은 요거로 보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되니까 요 PPT로 그림 똑같이 교재에 실어놨는데 흑백이니까 칼라면 교재비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흑백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칼라로 보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PPT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내가 추측이 잘못된 발레가 전면적 발레라 아예 잘못된 거 전면적으로 기각하는 거 추측. 그렇다면 추측이 뭐였죠?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게 추측이죠? 근데 얘를 여러분이 세보면 제가 세지는 않을게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러니까 고무막으로 된 정육면체 안에 조그만 정육면체가 또 들어있어요. 2개 다 고무막. 그러면 이렇게 세보면 V-F를 다 세보면 2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쉽죠? 큰 고무막 위에 조그만 고무막 정육면체가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벼처럼 벼 달린 정육면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모양 상상되세요? 사진 틀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기 제가 면 4개 이렇게 해놓고 구멍 뻥 뚫렸죠? 그러니까 이 앞이 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면이 하나면 왜 그 터널처럼 이렇게 면이 하나? 혹은 뭐 두루마리 휴지 모양 같이 생각하시면 면이 하나잖아요. 위에 구멍 뻥 뚫리고. 근데 얘는 사진틀은 면이 하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가 면이 4개가 있고 뒤에도 면이 4개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구멍 뻥 뚫렸고 그래서 사진틀 그래서 해보면 V-F가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고 이건 세지는 않을게요. 40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수적 발레 설명 전에 얘네 셋은 V-F가 403으로 2가 안 되니까 전면적 발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전면적 발레라는 게 아예 추측을 반박하는 발레인 거예요. 너 추측 잘못됐다. 이거 다면체는 맞잖아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중1에서 배울 때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가 다면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다면체는 맞는데 그럼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403이 되죠. 그래서 전면적 발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을 했죠? 너 이거 잘못했다. 분명히 얘네 셋은 다면체는 맞는데 403이니까 아니다. 발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수적 발레가 뭐라 그랬죠? 쬐끄만 발레. 증명이 잘못된 발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국수적 발레라는 거는 조그만 거. 그러니까 부분 추측. 아까 보조 정리죠? 다른 말로 증명이죠? 증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추측을 했는데
추측을 아까 1단계 추측했죠? 그 다음에 2단계 증명. 맞죠? 그거를 부분 추측이라고 하죠? 부분 추측. 그래서 부분 추측 3단계를 했었죠? 아까 면 떼고 누르고 삼각형으로 나누고 빼고. 그래서 3단계를 했죠? 근데 추측이 잘못됐죠? 아까 3개는. 그러니까 전면적 발레죠? 걔는. 그 다음에 국소적 발레는 뭐냐면 부분 추측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추측을 틀리게 했는데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국소적 발레라는 거는 당연히 얘도 기각하는 동시에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추측이 틀렸는데 증명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전면적 발레 아까 3개 보여드렸죠? 그거는 국소적 발레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얘네 셋은 전면적 발레 추측 잘못됐죠? 하지만 또 국소적 발레 증명도 잘못된 동시에 국소와 전면을 만족하는 발레가 된다는 거죠. 얘네 셋은.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증명은 잘못된 국소적 발레인데 전면적 발레 아닌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전면적 발레가 아니니까 추측은 맞게 했어요. 근데 실수로 증명을 하다 증명을 잘못했다는 거죠? 맞죠? 뭐 외울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명을 반박받아 증명을 고치면 되지 추측을 반박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당연한 말. 그러니까 이런 발레가 나오면 부분 추측만 고치라는 거예요. 얘만 내 증명만 고치면 되지. 맞죠? 그래서 증명만 개선하면 되지 애초에 있는 추측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왜 여러분이 정육면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그럼 정육면체는 V-2F가 2죠. 추측. 맞죠? 모든 다면체에서. 정육면체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를 정육면체로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애초에 얘가 정육면체였어요. 그럼 V-2F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면 하나 빼고 눌렀어요. 정육면체 눌러지죠? 맞죠? 반박할 필요 없죠? 그러면 추측도 맞고 증명 1단계도 맞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예요? 하나씩 하죠? V-2F 1 안 변하죠? 정육면체 빼죠? 빼죠? 아까 빼죠? 얘 뺐죠? 연습해봤죠? 계속 V-2F 안 변한다고. 빼죠 이렇게 다 빼는 거 지금 시뮬레이션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쭉 빼는 거예요. 아까 왜 얘 빼고 옆에 빼고 쭉 하겠죠. 하다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보세요. 이제 빼볼게요. 이 순서가 뭐냐면 제가 빼는 순서예요. 1번 뺐죠? 2번 뺐죠? 3번 뺐죠? 4번 뺐죠? V-2F가 1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빼도 아까는 2개밖에 안 보여줬지만 빨간 거 지금 V-2F가 1이 어떻게 돼도 안 변하게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제가 6번 5번 뺐어도 안 변해요. 6 7까지 뺐어요. 다 안 변해요. 됐죠? 지금 증명 3단계 하고 있는 거죠? 빼는 게 증명 3단계죠? 8번을 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8번을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8번을 빼면 면 하나 빠지죠? 맞죠? F. 면 하나 빠지죠? 그 다음에 모서리 몇 개 빠져요? 요거하고 요거 빠지죠? 모서리 2개 빠지죠? 그 다음에 꼭지점. 어떻게 돼요? 안 빠지죠. 꼭지점. 여기도 붙어있고 붙어있잖아요. 8번을 빼버리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긴 플러스이고 여기는 빼기 1이니까 1이라는 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빼도 1이 바뀌면 안 되는데 얘는 1만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8, 9, 10으로 빼면 안 되고 9, 8, 10으로 빼거나 뭐 19, 8로 빼거나 잘 빼야 된다는 거예요. V-2F가 1이 안 되게. 그러니까 8, 9, 10으로 빼면 안 되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게. 여기서. 아까 요 그림 있죠? 시뮬레이션 보여드린 게 이게 한글 파일에 있는 거죠? 정육면체니까 맞죠? 증명을 했는데 1단계 맞고
2단계 맞고 3단계에 와서 막 빼는데 8, 90이 남아서 8번을 샥 빼보니까 V-F가 1이 안 됐죠? 아까 9하고 10만 봤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추측이 있었는데 추측 맞았죠? 증명 맞았죠? 맞았죠? 요것만 틀렸죠. 그쵸? 얘 실수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바꿀 필요 없죠? 다 맞으니까 3단계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V-F가 1이 바뀌지 않게니까 8, 90으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9, 80으로 빼라는 거죠. 그거를 말로 하면 V-F 1이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빼라. 얘를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추측도 맞았고 1단계 증명도 맞고 2단계 증명도 맞으니까 3단계만 바꾸면 되지 다른 거 하나도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증명 하나 잘못된 것만 국소적 발레만 찾아가지고 얘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잘못돼서 여기에 어디도 하나가 잘못돼서 둘 다 바꾸는 게 이제 주안점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면적 발라가 뭐죠? 추측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시적 추측이라는 게 여기 어떤 책에 원시적이라고 이제 라카토스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쓴 게 수학적 추측이에요. 제일 처음에 한 추측.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왜 사진 3개의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애들. 그럼 그런 애들을 반박하는 발라가 전면적 발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3개의 발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네 말 맞아. 내 추측 잘못해서 버려버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발레를 누가 했다고 해서 네 발라가 다 맞고 내 추측이 잘못됐다 하면 수학적 지식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됐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건 보조정리 합체법인데 여기 이제 라카토스가 설명한 게 2가지가 나와요. 괴물배제와 예외배제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한 추측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개선이라는 말하고 살짝 바꾸는 수정이란 말하고 틀리거든요.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려면 내가 증명을 잘못했으면 어떤 증명이 잘못됐지? 개선해서 보조정리가 증명이죠. 아까 부분 추측. 잘못된 애를 고치고 그 고친 걸 고려해서 추측에 합체해서 추측도 고치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그거를 라카토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해 계속 추측했죠. 잘못됐어요. 증명했죠. 여기 증명 1단계, 2단계, 3단계 했죠. 우연히 맞았어요. 근데 추측이 틀렸으니까 증명은 잘못되겠죠. 어디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 잘못했으니까 고치죠. 증명 잘못했으니까 고치죠. 고침 보조정리를 고려해서 합체해서 추측도 고치라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 증명 잘못됐구나. 증명 고치면 돼. 그걸 고려해서 이게 보조정리죠. 고려해서 추측에 합체해서 추측도 그대로 고침. 그게 보조정리 합체법. 라카토스가 말한 수학적 지식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게 반사돼서 제가 자꾸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괴물배제가 뭐고 예외배제가 뭐고 보조정리 합체가 뭔지만 보시면 끝. 라카토스. 괴물배제는 뭐냐면요. 이해하기 쉬워요. 아까 3가지 그림 있었죠? 사진틀, 정류만체 속에 정류만체 들어가 있는 거, 볕 달린 거, 꼭대기 달린 거. 학생이 이거 3가지를 전면적 발레로 제시했어요. 선생님 이거는 분명히 해보니까 V-F가 403으로 2가 안 되니까 모든 다면체에서 우리 아까 추측이 모든 다면체에서 맞죠?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거 3개 발레 아니에요. 얘 2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네가 찾은 발레는 괴물이다.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럼 계속 못하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학생이 찾은 그 세 개의 그림은 괴물이다. 버려라. 내 말은 맞다. 모든 다면체에서 얘는 항상 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찾은 그 세 개 그림 머릿속에 딱 갖고 계세요. 그쵸? 이거 세 개. 다면체 맞잖아요. 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다면체가 맞는데 아니라고, 괴물이라고, 버리라고, 내 말이 맞다고. 맞죠? 그러면 얘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되죠? 맞죠? 왜? 모든 다면체에서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2가 안 되고 403이 되잖아요. 근데 교사가 괴물이라고 버리고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 얘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돼버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분명히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관점에서는 다면체인데 다면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글 파일로 된 걸 지금 PPT로 시뮬레이션 같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로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세 개의 걔는 괴물이다. 다면체가 아니다. 맞죠? 세 개를 다면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면체를 다시 재정의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온 게 이런 거 두 개예요.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라는 관점에서는 다면체 맞죠? 근데 V-2 F가 따져보니까 얘는 다 3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AP 같은 애는 2가 안 되는 3이 되니까 반박, 얘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너 버려라. 괴물이다. 아까 그 세 가지처럼 버려라. 괴물이다. 그러면 다면체를 다시 재정해야 되는 거죠. 얘가 다면체가 아니가 되니까.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가 아니라 다른 거를 재정해야 되죠. 그래서 다면체를 다시 재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얘기가 먼저 그거거든요. 다면체를 다시 정의한다. 왜? 아까 걔를 괴물로 버리면 다면체가 아닌 애가 되니까 다면체를 다시 재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 아까 발레가 여기서는 괴물 배제니까 괴물이란 거거든요. 발레를 내 추측은 모든 다면체에서 V-2 F가 2가 돼야 되는데 그 영역 밖으로 몰아내. 그 말이 버리라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버리고 발레를 버리고 내 추측을 그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면체를 아까 설명이 되시죠? 다시 정의해야 되죠? 그러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라는 다면체의 정의를 다시 재정의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재정의 하나를 보면 여기서 이것도 다면체가 아니어야 되죠. 이것도 다면체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얘를 가만히 보시면 이 빨간 모서리를 공유하고 면이 4개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 빨간 모서리를 공유하는 면이 앞에 2개, 뒤에 2개, 4개가 보이죠? 그 애는 다면체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면체라는 거는 모든 모서리에서 다각형이 2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생각하기에 정육면체나 정사면체 같은 거 떠올리면 모서리에서 면이 2개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2개. 다면체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가만히 보면 요 꼭지점을 제가 해놓은 게 요 밑에 면에서 꼭지점을 지나면 위에 면으로 갈 수 있죠. 맞죠? 요 밑에 면에서 빨간 꼭지를 지나서 위에 면으로 갈 수 있죠. 그런 건 다면체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면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꼭지점으로 가면 안 돼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길을 가지고 어떤 다각형 내부에서 다른 다각형.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정육면체는 그렇잖아요. 모서리를 지나면서 한 다각형에서 한 다각형으로 샥 갈 수 있죠. 그래서 얘처럼 꼭지점을 지나면 안 돼요. 다면체는. 얘는 다면체가 아닌 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꼭지 말고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다른 길로 해갖고 다각형에서 다각형으로 샥 갈 수 있는 거를 다면체라고 제정. 그러면 아직까지 추측 계속 못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괴물 배제는.
발레만 버려버리고 괴물로 샥 다 버려버리고 내 말은 맞다가 돼버리니까 아직까지 얘는 그대로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라는 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재정의하는지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 배제법. 이거 더 쉬워요. 발레 아까 3개 찾았죠? 얘만 발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린 사진틀, 뭐 터널이 사진틀과 같은 그런 다면체. 아까 모양 보여드렸죠? 정육면체 속에 정육면체가 들어있는 거 보여드렸죠? A번. 그쵸? 학생들이 지금 발레 3개 찾았잖아요. A, B, C. 오, 그래. 네가 우연히 찾은 이 발레만 빼면 내 말이 맞다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예외 배제인 거예요. 네가 찾은 것만 예외로 제쳐라. ABC만 빼버리면 내 말은 맞다. 모든 다면체에서. 수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그쵸? 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예외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찾은 3개만 빼면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이것만 예외로 두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이 말이. 얘네 셋만 빼면 예외로 하면 내 말이 맞다가 되니까 얘네 셋도 다면체는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면체는 다면체인데 V-F가 2가 안 되는 다면체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괴물 배제하고 틀려요? 그쵸? 다면체, 아까 괴물 배제는 걔네 셋은 아예 괴물로 보고 확 다 버려버리는 거니까 다면체가 아닌 애가 돼버리지만 예외 배제법은 이것만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다면체는 다면체인데 V-F가 2가 안 되는 다면체라는 거죠. 예외로 살짝 제쳐놓고 내 말을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면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과대 또는 과소 일반화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예외로 제치고 내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학생이 또 찾았어요. 하나 더 찾았어. 나 하나 더 찾았어.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 V-F가 2가 되는 다면체는 정말 몇 개 없게 돼버리는 거죠. 다 찾으니까. 다 예외를 제치다 보니까 원래 V-F가 2가 되는 그 다면체라는 건 아주 쬐끔해져 버리니까 다 제치고 내 말이 맞다 돼버리니까 과소일반화라는 거예요. 아주 영역이 축소된다는 의미에서 과소일반화. 그런데 반대로 과대일반화라는 거는 하나만 빼버리고 내 말이 맞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살짝 빼니까 V-F가 2가 되는 다면체는 아직도 더 빼야 되는데 하나만 빼고 맞다고 하니까 V-F가 2가 되는 다면체는 엄청 많은 거죠. 과대. 여러분이 맞죠? 실제로는 아주 더 빼야 되는데 과대 포장처럼 혹은 과대 일반화의 위험 같은 건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몇 개만 찾아갖고 확 일반화해버리는 거죠. 그쵸? 아직까지 더 빼야 되는데 한참 더 빼야 되는데 몇 개인지는 몰라도 하나 혹은 2개 혹은 3개 아주 극소수만 빼고 내 말이 맞다 해버리면 V-F가 2가 안 되는데 다면체를 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일반화를 했으니까 과대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물 배제와 예외 배제를 했고 그건 아직까지 추측이 개선 못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개선하는 게 우리 목표죠. 가장 수학적 지식이 성장하는 바람직한 방법. 라카토스가 얘기한 거. 아까 이게 되게 쉬워요. 아까 제가 말했죠. 발레를 찾으면 부분 추측 증명이죠. 증명을 고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증명 잘못됐으면 고치고 3단계 잘못됐으면 고치고 추측에 합체해갖고 맞죠? 그래서 보조정리를 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도 고치고 추측도 고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틀부터 볼게요. 아까 사진틀은 뭐였죠? 요거를 봐야지 자꾸 여기저기 보기가 쉬워서 한글 파일 대신 똑같거든요. 요거를 한글 파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볼게요. 요 가운데 사진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도 그러고 두 번째 그림도 그러고 면 하나 제거하고 밑에 면 떼버리고 위에서 꼭 누르면 요런 모양 안 되죠? 두 개는. 맞죠? 면 하나, 아예 면 하나 제거해서 위에서 꼭 누르면 면만 제거되고 옆에 면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서 요런 모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그쵸? 아까 여기서 안 하고 지나간 게 1단계 증명을 반박하는 국소적 판례라는 거예요. 증명은 세 단계를 했었죠? 펼칠 수 있다는 그게 1단계 증명이죠? 근데 얘네들은 펼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펼쳐는 지잖아요. 밑에 면만 빼면. 이거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밑에 큰 면만 제거하고 위에서 꾹 누르면 펼쳐지잖아요. 그쵸? 위에 또 중복은 돼도 위에도 누르면 되니까 펼쳐는 지죠. 하지만 요 두 개는 펼쳐 안 지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보조정리 합체법이라는 게 내가 추측했죠? 증명 1단계 했죠? 펼칠 수 있다였죠. 근데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면을 제거한 다음에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앞에 지금 모든 다면체란 말이 다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모든 다면체에서 V만 이뿔 F가 아니라 펼칠 수도 있는 다면체에서만 V만 이뿔 F라로 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단순 다면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단계 바꿨죠. 그러면 1단계 보조 정리를 고려해서 추측의 합체해서 추측도 모든이 아니라 펼칠 수 있는, 다른 말로 단순 다면체에서 V만의 이뿔 F가 2다로 개선을 하라는 거. 그게 1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추측이 개선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진틀 아까 A, B형, A 모양, B 모양 같은 걸 고려하면 맞죠? 한 면 제거한 다음에 펼칠 수 없죠. 1단계 증명 잘못됐죠? 1단계 고치죠? 모든 다면체에서 V만 이뿔 F가 1이 아니라 모든 대신에 펼칠 수 있는 다면체, 다른 말로 단순 다면체로 고치죠? 그러면 1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추측도 모든을 샥 빼고 단순 다면체에서만 2다로 개선하겠죠? 그 다음 아까 이거죠? 세 번째 그림 맞죠? 이거는 밑에면 꾹 누르면 펼쳐지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디 갔냐? 요 노란 면 잘 보세요. 빨간 거 크게 펼쳐지고 노란 면이 사이에 있고 위에 파란 면이 이렇게 중복돼서 펼쳐지죠? 이해되시죠? 밑에 큰 면 있고 위에 면, 이거를 이제 라크토스가 반지꼴 모양이다 해서 반지꼴 면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파란 거는 물론 밑에 면은 중복되지만 꾹 눌러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펼쳐는 져요. 됐죠? 그러니까 1단계 잘못 안 됐죠? 1단계 맞죠? 2단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2단계가 뭐였죠? 요 빨간 거 잘 보세요. 아니 노란 거 반지꼴면 요거. 요 면은 아까 2단계 증명은 하나를 딱 추가하면 하나가 딱 쪼개져야 됐었죠? 맞죠? 모서리 하나 추가하면 면이 하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늘어나죠. 모서리 하나 추가해도. 그래서 2단계가 잘못됐죠. 2단계를 반박하는 애죠. 그럼 2단계를 고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2단계를 합체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를 해야 쪼개지죠.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각선 하나 싹 추가하면 면이 두 부분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애만 된다. V만 이뿔 F가 1이다. 그래서 얘를 고치고 그거를 추측에 합체해서 모든 다면체가 아니고 모든 대신에 대각선을 쪼개면 분할하면 면이 두 개로 되는, 다른 말로 단순 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진틀 같은 데서는 모든이 단순 다면체였죠? 근데 이번에는 단순 연결이란 말이 새로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측이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에서
V-F가 2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요거로 최종적인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나? 자, 추측 재개했죠? 이거를 보시면 돼요. 모든 다면체에서 V-F가 2다. 모든 다면체라는 거 앞에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이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라는 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3단계를 증명했었죠. 모든 다면 왜 그거 면 하나 제거하고 꾹 누르면 V-F가 1이죠. 모든 다면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증명할 때. 그다음에 모서리 하나 엣지 추가하니까 면도 하나 늘어났는데 V-F는 1은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뺐죠. 삼각형 뺐죠. 그러다가 8, 90 나왔을 때 빼면 안 되고 9, 80으로 빼서 잘 빼갖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빼면 V-F가 1이 계속되죠. 최종적으로 도달한 게 삼각형 하나 남아도 V-F가 1이죠. 맞죠? 됐죠? 이제 발레가 나오겠죠? 전면적 발레, 국소적 발레. 그래서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증명도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3개의 그림 보여드린 애는 이거인가 동시에 이거인 애죠. 이해되시죠? 요거는 맞는데 얘가 틀렸으면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시험에 별로 중요시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서 사진틀 같은 애는 밑에 제거하고 꾹 누를 수 없으니까 이거가 잘못됐었죠.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펼칠 수 있는, 다른 말로 단순 다면체로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단순 다면체로 얘를 바꾸면 1단계 보조정리 합체법에 의해서 여기가 모든 대신에 단순 다면체가 되니까 얘도 단순 다면체로 추측을 개선했죠. 그 다음에 사진틀 같은 거는 사진틀이 아니고 아까 볕 달린 정면체, 걔는 모서리 하나를 샥 추가하면 면이 2개로 안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번이 2번째 증명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모든 다면체가 아니고 단순 연결인 다면체에서만 이게 된다고 얘를 고쳐야 되죠. 그러면 2단계를 합체해서 모든 대신에 단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단계, 2단계 다 잘못됐으니까 1, 2단계의 보조정리 합체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단계 잘못됐고 2단계 잘못됐으니까 고쳐서 합체해서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에서 V-F가 2다 하고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1단계에서는 단순 다면체, 2단계에서는 단순 연결 다면체. 그래서 1단계 바꾸고 2단계 바꾸고 잘못됐으니까 바꾼 거를 1, 2단계 보조 정리를 샥 추측에 합체해서 추측도 모든 다면체가 아니라 단순 연결, 단순 다면체에서 이렇게 쉽죠? 이게 이제 신론에 좀 스킵되고 라카토스 이론이 뻥뻥 비어있고 막 이 내용이 막 중복되게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면 어려운데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교과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추측을 하면 증명을 해서 잘못된 증명을 잡아내서 고치고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잘못된 추측을 고치고.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서브로 나오는 게 계물배자가 뭐냐, 예외배자가 뭐냐, 그런 거. 라카토스의 수학관, 증명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전면적 발라가 국소적 발라가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딸딸딸 암기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기출도 보고 교과서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에서 이런 게 이제 다 설명된 게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에요. 다 개물 배제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예외 배제 보조정리 합체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개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이제 미적에서 주로 좀 많이 나오는데 함수의 증가 감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배우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월, 5월, 6월이 굉장히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4, 5, 6월이거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증가 감소함수 배우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나 보세요. 이걸 배우잖아요. 그쵸?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고 이렇게 배우죠. 함수 증가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교과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역에 대한 발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라카투스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한 1번 역을 생각하면 일단 조건은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금방 반박할 수 있죠. x 3승 같은 거. 증가는 하지만 프라임이 0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으면 다 라카투스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역이 성립한다는 추측.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맞죠?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추측을 하면 그게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하겠죠. 나 나름대로. 그럼 시험에 보통 증명은 나와요. 이거의 역이 추측이고 증명은 나와요. 몇 단계. 여기 교과서에 뭐 그런 라카투스식 수업이 아니니까 생략돼 있고 증명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증명을 했는데 그러면 추측이 잘못됐으니까 전면적 발례도 나오겠고 증명이 잘못되면 몇 단계 어디선가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증명에서 국소적 발례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꼭 x3승 같은 거 나오겠죠. x3승은 증가는 하는데 f'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면적 x3승은 전면적 발례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한 몇 단계 증명의 국소적 발례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단계? 보통 시험의 기출에 증명은 나와요. 왜냐면 추측이 여러분 왜 전공수학은 맞는 추측을 증명하니까 추측이 잘못되면 증명이 막 잘못되는 거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점하기 힘드니까 증명까지 줘요. 그래서 발례 찾아서 계산하는 거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증명을 하면 1단계, 2단계 두 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국소적 발례가 해당되는 게 x3승이 있겠죠? 그럼 걔 고쳐야 되죠? 그리고 그 보조정리를 고려해서 얘는 전면적 발례도 되니까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쳐놓는 게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 시나리오를 라카투스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값도 마찬가지. 우리가 x=a에서 그 값을 갖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프라임이 0이다를 배우죠. 여기 성립하지 않잖아요. 맞죠? 프라임이 0이라고 그 값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아까처럼 x3승 같은 거. 맞죠? 프라임 0은 0인데 그 값 아니죠? 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역을 추측이라고 해서 역에 대한 전면적 발례가 x3승이 되고 여러분이 한 증명 중에서 하나의 국소적 발례가 x3승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 라카투스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부연 설명은 교과서에서 배운 거 이거죠. 얘는 극소는 되는데 미분이 안 되는 경우죠. 특수한 경우. 그래서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해서 배우나. 이거는 기출에도 나왔어요. 신론에도 언급되어 있는 게 이제 라카투스를 제일 처음에 박사 논문 쓰신 서울대 강문봉 교수님의 박사 논문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걸 기반으로 예전에 기출에도 나왔거든요. 일단 미분이 돼야 되고 프라임 A가 0이어야 되고 x 이퀄 A의 좌우에서 부호가 양에서 음이면 극대, 음에서 양이면 극소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알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잘못된 추측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최종적인 내용을 알면 고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또 하나 룰 정리 말고 평균값 정리도 있어요. 같이. 룰 정리를 뭐 여러분 전공 수학하니까 이런 건 더 쉽죠. 룰 정리에 해당하는 가정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교 시험 문제는 다 중고등학교 수학이니까 대학 전공 뭐 폐구관 뭐 개구관 대학 전공 용어 기호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룰 정리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시험에는 항상.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닫힌 공간 일단 해서 연속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고 FA 이퀄 FB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거 맞죠?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이 룰 정리에서 빠지게 내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면적 발레를 찾아라 하면 시험에서 이런 거 찾는 거죠. 이런 거는 보고 내보면 왜냐 해석을 하니까 전공을 중고등학교에서 잊어버려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한 조건을 빼고 룰 정리를 추측을 했으면 전면적 발레로서 이게 나올 수 있고, 또 어딘가 증명도 잘못됐으니까 구수적 발레도 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상기하면서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급수의 수련과 발사 미적2에서 지금 그러니까 아직 4월 교육과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들은 미적1이 뭐지? 예전에 수2가 미적1이에요. 수2가 미적1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적분. 그다음에 예전에 미적1이 미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뭐 급수 이런 거. 그래서 4월, 5월, 6월이 중요하다는 게 급수의 수련과 발사는 여기 이제 앞에 배우는 내용이고 요거잖아요. 아이고 요거 수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고 그거에 대우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역은 성립 안 하죠. 그러면 역을 가지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럼 잘못됐죠. 전면적 발레 찾아야 되죠. 추측 잘못됐으니까 증명도 잘못된 국소적 발레도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쉬워지죠. 되게. 집에 가서 오늘 집에서 제 강의 들으시고 한 번만 보시면 절대 안 틀려요. 시험에. 여기 성립 안 하죠? 발레 찾을 수 있죠? 발레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발레 말고도, 그리고 발레를 찾을 때 항상 고등학교 미적분 2 수준에서, 그러니까 원도 배웠으니까 1, 2 수준에서 찾아야 되지. 뭐 급수 판정법으로 대학 해석학 얘기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같이 시험 보니까 전공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쵸? 수교는 그야말로 중고등학교. 근데 가끔 대학 전공을 물을 때는 조건을 줘요. 대학 수준에서 쓰라고. 발레를 여기 하나 나왔죠? 극한값은 0인데 급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발레.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적 2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발레를 여러분이 찾아서 얘가 국소적 발레인과 동시에 전면적 발레를 만족하니까 이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다시 신론 보실 필요 없어요. 제 교재만 가지고 쭉 라카투스 이론을 다시 정리하시고 제가 써드린 교과서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역을 추측으로 하고 한번 증명해보세요. 시험에 증명은 안 나오지만 증명해보면 그 국소적 발레, 여러분이 한 몇 번째 증명이 국소적 발레인지 찾으시겠죠? 그리고 전면적 고치고 보조정리 합체법으로 전면 추측도 고치고 어떤 건지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2교시 때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고생하셨어요.